키오스크 앞에서 쩔쩔매던 이 맥없는 노인은 딱 3개월 뒤 사기꾼을 때려잡는 실버 탐정이 됩니다. 도대체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비 오는 어느 화요일 아침부터 시작됩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72 김철수 씨는 평소처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를 더듬었지만 이불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달그락거리는 도마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부엌에서 넘어왔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집안은 절간처럼 고요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거실로 나간 김철수 씨의 눈에 식탁 위에 놓인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등골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거기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습니다. 당신과는 이제 숨막혀서 못 살겠어요. 제 몫의 통장은 챙겨갑니다. 찾지 마세요. 철수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고 남편 말이라면 하늘처럼 따르던 사람이었습니다. 돈 문제요? 아닙니다. 철수 씨는 정년 퇴직할 때까지 월급 봉투를 꼬박꼬박 갖다 줬고 연금도 넉넉했습니다. 바람을 피웠냐고요? 천만에요. 평생 집과 회사밖에 모르는 성실한 가장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내는 칠순이 넘은 나이에 짐을 싸서 나갔을까요? 여러분은 혹시 짐작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돈도 벌어다 줬고 딴짓도 안 했으니 훌륭한 남편이다. 완벽한 아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도 내일 아침 차갑게 식은 빈방에서 눈을 뜨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무서운 건 이혼 서류 도장이 아닙니다. 바로 내가 가족들에게 투명 인간 취급을 받고 있다는 그 비참한 현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결국 가족에게 버림받게 만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비극을 막으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는지 뼈아픈 현실을 통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부부만큼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하시는 분들, 그 착각이 깨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늦기 전에 오늘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소중한 노년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한 지혜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다시 김철수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멍하니 식탁에 앉아있던 철수 씨의 머릿속에 일주일 전 그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요. 모든 건 그 햄버거 가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손주 녀석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할아버지, 나 햄버거 먹고 싶어요. 초등학교 2학년인 손자의 말에 철수 씨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래, 우리 강아지. 할아비가 사주마. 같이 가자. 아내는 다리가 아프다며 집에 있겠다고 했고 철수 씨는 손자의 손을 잡고 호기롭게 집 앞 햄버거 가게로 향했습니다. 매장에 들어선 순간 철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예전에 있던 주문받는 점원은 보이지 않고 커다란 기계 세대만이 입구를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키오스크라고 부르는 무인 주문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 기계 앞에 줄을 서서 손가락으로 툭툭 몇 번 누르더니 영수증을 받아갔습니다. 철수 씨는 식은땀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손자가 보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태연한 척 줄을 섰습니다. 드디어 철수 씨 차례가 왔습니다. 화면을 터치하세요. 기계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화면을 눌렀습니다. 그러자 복잡한 메뉴판이 화면 가득 떴습니다. 글씨는 깨알 같고
영어로 된 이름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손자가 말합니다. 할아버지, 나 불고기 버거 세트 먹을래. 감자튀김은 치즈 맛으로 바꾸고 콜라는 사이다로 해줘. 철수 씨는 화면을 이리저리 눌렀습니다. 불고기 버거 그림을 찾아서 눌렀는데 갑자기 무슨 추가 메뉴를 선택하라는 창이 떴습니다. 사이드 메뉴 변경, 음료 변경, 토핑 추가. 도대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뒤에 줄 선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습니다. 젊은 청년 하나가 한숨을 푹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 씨의 손가락이 갈 길을 잃고 허공에서 떨렸습니다. 취소 버튼을 잘못 눌러 처음 화면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 진짜. 뒤에서 누군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손자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못해? 그냥 내가 할게. 조그만 손주 녀석이 철수 씨를 옆으로 밀어내더니 순식간에 주문을 마쳤습니다. 영수증을 받아든 손자가 철수 씨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런 것도 못해? 우리 엄마는 1분이면 하는데. 그 순간 철수 씨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평생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복잡한 서류 업무도 척척 해냈고 부장 소리 들으며 직원들을 호령하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작 햄버거 하나 주문 못해서 손자에게 무시를 당하다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손자는 신이 나서 햄버거를 먹었지만 철수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었어요? 철수 씨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랬어. 하지만 아내는 눈치챈 듯 혀를 찼습니다. 당신 또 기계 못 다뤄서 쩔쩔맸죠? 애 앞에서 창피하게 왜 그래요, 정말. 그 한마디가 철수 씨의 자존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당신은 뭘 안다고 떠들어? 밥이나 차려. 소리를 버럭 지르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것이 아내와의 마지막 대화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철수 씨는 몰랐습니다. 아내 역시 그날 오전에 은행에 갔다가 모멸감을 느끼고 돌아왔다는 사실을요. 아내는 은행 창구 직원에게 공과금을 내러 갔다가 이런 건 기계로 하시면 빠른데 왜 자꾸 창구로 오시냐는 핀잔을 들었던 겁니다.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었지만 돌아온 건 버럭 소리 지르는 남편의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 주기는커녕 각자의 자존심만 세우다가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겁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 같으신가요? 요즘 식당, 카페, 심지어 병원 접수까지 모든 게 기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뒤처지는 기분입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이런 우리를 바라보는 가족들의 시선입니다. 답답하다, 꼰대다, 배우려고 노력을 안 한다. 이런 말들이 비수가 되어 가슴에 꽂힙니다. 김철수 씨의 아내가 집을 나간 진짜 이유는 단순히 남편이 햄버거 주문을 못해서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처지가 서러운데 가장 가까운 남편조차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고 권위적으로만 굴었기 때문입니다. 늙고 힘없는 것도 서러운데 집에서조차 마음 둘 곳이 없어진 겁니다. 이게 바로 디지털 소외가 불러온 황혼 이혼의 진짜 얼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철수 씨는 아내가 떠난 후 혼자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밥도 해먹고 청소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엉뚱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관리비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평소엔 아내가 알아서 냈던 거라 신경도 안 썼는데 자세히 보니 금액이 평소보다 2배나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관리실에 전화를 걸려는데 고지서에 전화번호는 없고
QR코드를 찍어 문의하라는 문구만 보였습니다. 스마트폰을 들어 카메라를 들이대 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앱을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떴지만 비밀번호가 뭐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결국 철수 씨는 휴대폰을 집어 던지듯 내려놓고 지갑만 챙겨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직접 관리실에 가서 물어보는 게 빠르겠다 싶어서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가 관리 사무소 문을 열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만 쳐다보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철수 씨는 쭈뼛거리며 고지서를 내밀었습니다. 아니, 관리비가 평소보다 2배나 나왔는데 이게 뭐 잘못된 거 아니요? 직원은 고지서를 힐끗 보더니 귀찮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거 이번 달부터 난방비 정산 방식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까 방송으로 다 설명해 드렸는데 못 들으셨어요? 그리고 세부 내역은 거기 QR코드 찍으면 앱에서 다 나와요. 앱 확인해 보셨어요? 철수 씨는 울컥 화가 치밀었습니다. 아니, 내가 그걸 볼 줄 알면 여기까지 내려왔겠소? 늙은이가 모르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면 될 거 아니요. 그러자 직원이 한숨을 푹 쉬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지금 제가 바빠서 일일이 다 설명해 드릴 수가 없어요. 댁에 자제분들 안 계세요? 자녀분들한테 앱 깔아달라고 하셔서 확인해 보세요. 요즘 다 그렇게 해요. 철수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너는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바보냐는 눈빛을 받은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쫓겨나듯 관리실을 나온 철수 씨는 아파트 벤치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모두가 무언가와 연결되어 있는데 나만 이 세상에서 접속이 끊긴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있었을 땐 몰랐습니다. 아내가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하고 물으면 아이, 당신은 그것도 몰라? 하고 핀잔 주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막상 혼자가 되니 자신은 아내보다 더한 바보였습니다.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밥이라도 먹어야 기운을 차릴 것 같아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전기밥솥을 열어보니 텅 비어 있습니다. 쌀을 씻어 안치려고 밥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 밥솥도 얼마 전에 아들이 바꿔준 최신형입니다. 무슨 기능이 그렇게 많은지 버튼이 수십 개입니다. 취사 버튼을 눌렀는데 갑자기 기계가 말을 합니다. 백미 쾌속 취사를 시작합니다. 원하시는 모드를 선택해 주세요. 밥솥 목소리가 어찌나 빠른지 뭐라 하는지 알아듣기도 전에 윙하고 돌아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30분 뒤 밥이 다 되었다는 소리에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밥이 아니라 죽이 되어 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 하나. 내 마음대로 못 짓는 처지가 서러워 철수 씨는 숟가락을 식탁 위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목구멍이 뜨거워지더니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내 김영자 씨가 끓여주던 된장찌개가 미치도록 그리웠습니다. 철수 씨는 결심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라도 해보자.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더니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왜요? 저 바쁜데. 다급하고 귀찮은 목소리입니다. 철수 씨는 침을 꿀꺽 삼키고 말했습니다. 그래, 바쁘냐? 다름이 아니고 내 엄마가 집을 나갔다. 수화기 너머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엄마가요? 어디 여행 가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짐 싸서 나갔어. 나랑 못 살겠다더라. 아들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또 뭐라 하셨죠? 엄마 성격에 그냥 나가실 분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엄마가 저번에 전화 와서 힘들다고 하셨어요. 철수 씨는 억울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나도 답답해서 그랬지.
그러자 아들이 말을 잘랐습니다. 아버지 일단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통화해요. 그리고 엄마한테 사과하세요. 자존심 세우지 마시고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철수 씨는 둘째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딸의 반응도 비슷했습니다. 아빠 엄마 좀 그만 괴롭혀. 엄마도 이제 칠순이야. 좀 편하게 살게 놔줘. 아빠 밥 챙겨주는 기계 아니라고. 딸의 말 중 밥 챙겨주는 기계라는 말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아내를 기계 취급하고 세상은 나를 고장난 기계 취급을 하는구나. 철수 씨는 소파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다들 웃고 있습니다. 저 때는 내가 이 집의 가장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지금 철수 씨의 마음이 이해가 가시나요? 아마 많은 아버님, 어머님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배우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에서 투명 인간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가족 안에서도 대화가 통하지 않는 짐짝 취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철수 씨가 겪고 있는 이 비극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날 밤 철수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텅 빈 옆자리가 너무 허전해서 아내의 베개를 끌어안았습니다. 베개에서 아내 냄새가 났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 씨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밥솥을 열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충 물 한 잔으로 배를 채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갈 곳이 없었습니다. 발길 닿는 대로 걷다 보니 시립도서관 앞이었습니다. 도서관 현수막에 큰 글씨가 보였습니다. 어르신 스마트폰 교육 무료 수강생 모집. 왕초보 환영. 평소 같았으면 차 타고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돌아왔을 때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 있는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기 밖에 붙은 거, 그거 지금도 합니까? 직원이 상냥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르신 마침 오늘 첫 수업이에요. 2층 문화교실로 가시면 돼요. 철수 씨는 떨리는 가슴을 안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교실 문을 열자 이미 머리가 희끗한 노인들이 10여 명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스마트폰을 손에 쥐고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 크게 썼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고장 안 납니다. 그 문구를 보는 순간 철수 씨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내가 기계를 못 다룬 건 머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구나. 선생님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가르쳐 주었습니다. 와이파이 켜는 법, 소리 진동 바꾸는 법. 젊은 사람들에게는 숨 쉬는 것처럼 쉬운 일이지만 여기 있는 학생들에게는 우주선 조종법만큼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철수 씨는 돋보기를 고쳐 쓰고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습니다. 오늘 배운 걸로 가족이나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보내기. 집으로 돌아오는 길 철수 씨의 발걸음은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숙제를 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보낼까? 아들, 딸,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가 가장 먼저 메시지를 보내고 싶은 사람은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아내 영자 씨였습니다. 채팅방을 열고 한 글자 한 글자 독수리 탑업으로 쳤습니다.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 같았지만 결국 철수 씨가 보낸 메시지는 딱 3글자였습니다. 미안해.
전송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숫자 1이 없어지기를 기다리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1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철수 씨는 스마트폰을 손에 꼭 쥐고 소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는 예전처럼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땐 어둠이 내려앉은 차가운 거실뿐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새벽 4시. 철수 씨는 황급히 스마트폰 화면을 켰습니다. 철수 씨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미안해. 라는 메시지 옆에 있던 노란색 숫자 1이 없어진 것입니다. 아내가 읽었습니다. 내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답장이 없습니다. 침묵. 그 긴 침묵이 철수 씨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읽고도 무시할 만큼 내가 싫어진 걸까? 철수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베란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40년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신혼 초 아이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그리고 은퇴하던 날, 그 모든 순간에 아내가 있었는데 정작 나는 그 아내의 마음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시대의 변화 속에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이제야 뼈저리게 느껴집니다. 철수 씨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어제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사진 보내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아내에게 텅 빈 집 사진이라도 보내서 제발 돌아와 달라고 호소라도 해볼 생각입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어제 선생님이 스치듯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스마트폰은 단순히 기계가 아닙니다. 마음을 전하는 도구입니다. 그 말이 철수 씨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도구를 탓하며 마음을 닫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철수 씨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주머니 속 스마트폰이 지잉하고 짧게 울렸습니다. 철수 씨는 걸음을 멈추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보낸 사람은 아내 김영자.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칫거렸습니다. 철수 씨는 마른 침을 한번 삼키고 조심스럽게 채팅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엔 철수 씨가 전혀 예상치 못한 사진 한 장이 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철수 씨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이게 무슨... 철수 씨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보낸 사진, 그것은 단순한 풍경 사진이나 밥상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철수 씨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과연 아내가 보낸 사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철수 씨는 이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아내의 따뜻한 밥상을 마주할 수 있을까요? 디지털 감옥에 갇힌 70대 가장의 눈물겨운 탈출기, 그리고 밝혀지는 아내 가출의 진짜 이유.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김철수 씨가 스마트폰을 통해 알게 된 충격적인 비밀과 잃어버린 가족의 사랑을 되찾기 위해 펼치는 눈물겨운 도전기가 2부에서 계속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가족과 소통하는 도구입니까? 아니면 단절시키는 벽입니까? 오늘 철수 씨의 이야기를 보며 가슴이 먹먹하셨다면, 혹은 남의 일 같지 않아 걱정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더 놀랍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철수 씨의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